안녕하세요. 디딤 영상 5번째 시간입니다. 자, 3-1단원 선생님 안 했는데요. 네, 3-1단원은 수업 시간에 세금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갈게요. 3-2단원은 계산이 집중되어 있어서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금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되게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진세는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죠. 근데 일부 세금은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대표적으로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물건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 10%씩 붙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물건을 누가 살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면 몇 프로, 이 사람이 사면 몇 프로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샀을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보통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곤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은요, 직접세와 간접세, 특히 직접세부터 먼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진세가 과연 괜찮은 제도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예시인데요. 일단 과세 표준에 따라 300만 원 이하는 세율을 5%로 하고 적게 버는 사람 적은 세율로 내고 3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10%의 세율로 부과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는요, 지금 딱 얼마 벌었냐면 300만 원을 벌었고요. 그다음 재학이는 얼마를 벌었냐면 딱 3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경수는 여기에 포함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재학이는 요 두 번째 상황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큰 차이로 이어지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럼 경수는요, 300만 원, 단위 뒤에 있는 만 원 잠깐 생략해 보겠습니다. 300만 원에 지금 5% 세금이니까요. 15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다음 재학이는 310만 원에 10%를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31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경수는 300만 원을 벌었는데 15만 원을 세금으로 내다 보니까 실수령 금액이 얼마가 될 예정이냐면요. 285만 원을 실수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학이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래 31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31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면 279만 원을 실수령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히 경수보다 재학이가 원래 더 많은 돈을 벌었었는데 세금을 제외하고 났더니 재학이가 더 적은 금액이 남았죠. 자, 이게 누진세의 하나의 문제점인데요. 이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완전 기분이 나쁘죠. 분명히 재학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실수령이 적다니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높은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누진세율, 단순 누진세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과세 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위의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왜냐면 이렇게 남아있는 금액이 경수와 재학이가 이렇게 뒤바뀌는, 원래는 300만 원, 310만 원 벌었었는데 뒤바뀌는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초과 누진세율을 한다. 그럼 초과 누진세율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총 소득세를 8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산출색이 굉장히 복잡한 편이니까 잘 보시면 좋겠고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 중에서도 두 번째 방법이 더 쉬우니까 영상을 끝까지 열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1,200만 원 이하라면 과세 표준액은 6%로 정해져 있고요. 1,200만 원을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가 되면 일단은 72만 원에다가 1,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요.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이미 1,200만 원은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 단계의 과세 표준액이 6%였잖아요. 그래서 1,2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6을 하면
요렇게 72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그 72만 원을 깔고 간다는 겁니다. 72만 원 깔고 그걸 초과한 금액만 다음 단계의 세율로 15%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납득이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면 아까 경수와 제하기처럼 아까 세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실수령이 뒤바뀌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볼게요. 과세 표준액이 3천만 원인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3천만 원이란 얘기는요.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일단 전 단계의 세금인 72만 원을 깔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이라는 건 3천만 원 빼기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3천만 원 빼기 1,200만 원이 말하자면 이번에 15% 세금을 적용받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는 15% 세금을 부과해서 요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실제로 하면요. 342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을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식을 잘 보시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요. 이 72만 원 고정됐다는 생각 드시죠? 그 다음 나중에 빼게 되는 돈 1,200만 원 곱하기 0.15도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이 좀 잘 미리 계산해서 나올 순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계산해서 빼는 금액을 한 번에 정한 게 바로 요 금액입니다. 요만큼과 요만큼 계산해서 한 번에 계산한 게 요만큼이고요. 그래서 3천만 원 받는 사람은 그 다음 세율이 15%였잖아요. 그래서 15%를 바로 계산하고 요거를 한 번에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누진 공제 계산표를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따로 계산하나 요렇게 전체에 15%를 적용한 다음에 요거를 빼나 결국 똑같은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요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요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342만 원 나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할 때는 원래 방식은 요거지만 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누진 공제액 제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이 알고 수업 시간에 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성희 씨의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희 씨는 1년 동안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총소득이 7,200만 원이었고요. 필요 경비가 1,400만 원이었대요. 예를 들어 뭐 전기세 같은 거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득은 없고 소득 공제액이 300만 원이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득 공제 연말정산 할 때 막 인적 공제 이런 거 받는 거 아시죠? 그런 공제를 받는 게 300만 원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과세 표준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과세 표준은 뭐냐면 총소득에다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필요 경비를 거기서 제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소득 공제액도 제외를 해줍니다. 그럼 성희 씨 기준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 7,200만 원을 벌고 있었는데 필요 경비 1,400만 원도 빼야 되고요. 소득 공제액 300만 원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700만 원을 빼는 거고 그래서 5,500만 원이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소득세가 붙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5,5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5,500만 원은 요 구간이네요. 요 세 번째 구간. 자, 그러면 성희 씨는 이 세 번째 과세 표준 기간에 해당하게 되니까 기본 세금이 요거였단 얘기잖아요. 그럼 이 582만 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전 단계 72만 원은 1,2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6 해서 72만 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72만 원에다가 4,600만 원까지는 1,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서 15% 세금을 매기기로 했잖아요. 요걸 계산한 게 바로 58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 단계의 최대 소득인 4,600만 원을 가진 사람의 세금이 582만 원이고요. 우리는 또 그 초과한 금액에는 24%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해도 되고 한 번에 이 누진 공제액 제도를 이용해서 해도 된다고 했었죠. 자, 성희 씨는 지금 5,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이 단계 세금은 24%였잖아요. 여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24%의 세금을 계산을 일단 한 다음에
구매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 누진 공제제도에 해당하는 거 522만 원을 빼면요. 522만 원을 빼면 우리가 원하는 세금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5,500만 원의 24%를 계산하고 요거 522만 원을 빼서 798만 원이라는 세금이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지금 내고 계시거든요. 자, 연봉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 관련된 세율이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보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일수록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고 그것도 억울하지 않게 그 전 단계의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세 말고 간접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세는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살 때 10%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VAT라는 말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 가격이요 33,000원이라면 여기서는 과세 물품 가격 3만 원에 부가가치세 3,000원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피자 가격은 3만 원이었는데 정부에서 10%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3만 원에 대한 세금 10%를 붙여가지고 33,000원의 판매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거죠. 가게에서는. 그러면 소비자가 이렇게 33,000원을 제공하면 3,000원은 이 판매자가요 정부에 납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서 물품 금액을 책정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정해져 있잖아요. 10%로. 그래서 판매 가격은 과세 물품 가격 플러스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가 과세 물품 가격의 10%니까 요걸 여기다 쏙 대입하면 결국 과세 물품 가격 곱하기 10%를 여기다 넣는 거니까 과세 물품 가격의 1.1%까지 해야 판매 가격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판매 가격을 알고 있다면 그걸 1.1로 나누어서 과세 물품 가격을 역으로 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밖에 쌀이나 채소, 흰우유, 계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초생활필수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아요. 꼭 먹어야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입장요금과 같이 국민복지와 관련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트 같은 데서 무언가 구매를 하시고요. 영수증을 자세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쌤도 다시 자세히 보니까 여기 흰우유에 별표돼 있는 거 보이세요? 신선 딸기에 별표돼 있는 거 보이세요? 아까 흰우유나 채소 같은 거는 기초생활 필수품이라 부가가치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면세되는 거예요. 면세. 그래서 여기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이거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것들 있죠. 뭐 감자 스낵, 크림빵, 매운 라면은 꼭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요거의 합계가 지금 얼마냐면 6,873원인데 그거의 10%인 687원을 부가가치세로 부과해서 말하자면 면세인 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자체로 판매가액으로 책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요 물품가액 더한 거에다 10%를 붙여서 부과를 하고요. 그래서 전체 총 합계 요만큼을 여러분이 내야 된다라고 지불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나중에 또 자세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부에서는요, 아까 필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치품이나 고급 서비스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는 보통 봉급 가격의 5%. 그러니까 자동차는 필수로 생각하진 않나 봐요. 그래서 5%. 근데 일반
부가가치세 10%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자동차는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죠. 그래서 5%만 붙여도 굉장히 높은 세금을 우리는 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차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경차를 사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오, 대단하죠. 그래서 경차까지는 필수로 정부에서 인정해 준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다음에 수입차는 통관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다. 통관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석유 제품에도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구나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차까지는 사치품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이상의 자동차를 사면 사치품으로 생각해서 5%의 세금을 부과하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 갈게요. 요새 지금 핫하죠. 너무 핫합니다. 관세인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관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자유무역협정 FTA를 각 나라가 체결을 해서 관세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특별한 관세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분이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 품목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와 수출 품목에 부과되는 수출 관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밖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해서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쌀을 들여오는 경우가 되게 민감한데요.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잖아요. 국내에서 쌀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정부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에는 관세를 막 때려요. 그래서 원래 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쌀의 가격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유지하려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품의 총 과세 가격이 10만 원인 상품에 2만 원의 관세 무려 20%네요. 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입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갖고 오죠. 그럼 이런 효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점점 국가 간 상품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유무역협정 FTA 들어보셨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역행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수입품은 대체 어떤 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냐면 수입품의 총과세 가격이 뭐냐면요. 여기 봐봐요. 수입품에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 가격. 거기다가 배송료 당연히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세금 있고요. 외국 보험료. 이건 그 나라 세금이겠죠. 그다음 외국 보험료 같은 걸 모두 합산한 게 일단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총과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나라에서 팔리는 것보다 배송료 같은 게 막 더 붙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험료도 막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싸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총과세 가격에 우리는 관세를 또 붙여요. 그리고 관세 붙인 다음에 또 10% 부가가치세를 또 붙여요. 그러니까 수입품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세금이 높게 책정이 되는구나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함께하기 2가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미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총 과세 가격이 $220이고 관세율이 5%인 유모차를 들여와서 판매하려고 한대요. 그때 관세도 여러분이 계산해보고 부가가치세도 계산해보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대신 $1 환율은 1,200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10%이고 환율 수수료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1달러에 1,200원일 때 220달러는 얼마일까? 이거 계산하는 거 우리 계속 했었죠. 결국 220달러 곱하기 1,200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한 게 여기 있습니다. 네, 26만 4,000원. 요게 이 유모차의 원래 가격이에요. 원화로 생각했을 때의 가격. 근데 거기에 관세가 5% 붙는다고 했죠. 그럼 5% 붙으면요. 26만 4,000원에다가 5%를 계산하는 거죠. 100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요 관세는요. 얼마가 되겠어요? 13,2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수입품의 총 이렇게 들어온 가격에다가 관세를 더한 거에다가 10%를 붙이는 게 부가가치세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1번과 2번을 더해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네, 27만 7,200원이 되나요?
네. 그럼 거기다가 10%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요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면 그 277만 7,200원에 10% 부과해서 27,72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구나. 요런 식으로 여러분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수업 시간에 또 다양한 문제 해결해 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